수원 첫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 PDF 파일을 이제 올려놨는데 두 부를 준비를 하세요. 두 부 준비하시고 그 중에 한 부는 수업 들을 때 필기하면서 따라오는 용도로 쓰시고 나머지 한 부는 복습하면서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필기했던 내용들을 옮겨 적어보면서 이제 개념을 수업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개념 복습이죠. 그 복습하시면서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했던 내용을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거듭제곱. 자, 정의. 실수 A를 n번 거듭하여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A의 n제곱 뭐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A를 미시라고 하고 이 n을 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양수일 때의 지수 법칙,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를 잠시 추억을 해볼게요. 자, 양의 정수라고 하는 건 자연수죠.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라는 거 할 때 우리가 지수를 자연수로 한정지어서 중학교 때 배웠었죠. 고등학교 때는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얘는 중학교 내용이죠. 자, 일단은 얘가 지수가 자연수 개념이기 때문에 지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횟수 개념이에요. 횟수 개념. 몇 번 곱했는지에 맞춰서 이제 지수 법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추억을 해봅시다. 자, a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m 더하기 n제곱이다. 그러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a 곱하기 a에다가 a 두 개짜리를 또 곱해라. 그래서 총 5개가 됐다. 3개, 2개 합쳐서 5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린 지수를 더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a의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해볼까요? 자, a 곱하기 a를 3번 곱해라 이런 거죠. a 제곱을 한 번, 두 번, 3번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a의 6제곱이 되는데 그게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a의 6제곱. 그래서 m과 n을 곱해서 쓰자 이렇게 했었던 거고 디귿. 자, ab의 세제곱 해볼까요? 그러면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라고 한다면 자,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n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자, 나누기도 마찬가지다. 그다음 미음 보면 자, a의 5제곱에서 세제곱을 나눴다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분자에 a가 5개가 있고 분모에는 a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약분이 돼서 a가 5개 중에 3개가 약분돼서 2개가 남았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a 5제곱에서 5제곱을 나눠라. 그럼 5개 중에 5개가 다 약분되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나누기 a 5제곱을 하면 자, 분자에는 3개가 있고 분모에는 5개가 있어서 3개가 약분되면 분모에 있는 2개가 남았다. 이런 거죠. 얘는 이제 5 빼기 3을 한 건데 이 5 빼기 3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되죠. 그래서 앞에 게 더 클 때는 이렇게 쓰고 뒤에 게 더 클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쓰게 되죠. 이게 중학교 때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제곱근. 자, 우리 거듭제곱근을 하기 전에 중학교 시절을 또 잠깐 또 추억을 해볼게요. 제곱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중학교 때 루트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2를 제곱을 하게 되면 4가 되죠. 근데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의 역연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를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랑 2가 되죠.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근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제곱근사는 그냥 루트 4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뭐 함정 문제를 막 만들기도 했었죠. 자, 근데 얘는 이제 거듭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어, 세제곱을 하고 세제곱근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수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뭐 4가 나오는 수를 찾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곱근의 정의. 자,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n제곱에서 그 수가 되는 수를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a의 n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자, 아래 이 예제부터 볼까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 그죠? 세제곱에서 a가 되는 수는 a의 세제곱근, 네제곱에서 a가 되는 수는 a의 네제곱근,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는 a의 n제곱근이 된다. 자, 그러면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그 수를 x라고 놓게 되면 x n제곱은 a라는 어떤 방정식이 나오고 그 근이 a의 n제곱근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n제곱근은 개수가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같겠죠. 요식을 만족하는 x값이 A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 n개죠. n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A의 n제곱근도 n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찾을 건데 실수인 것이 뭐 두 개다, 한 개다, 빵 개다가 있을 텐데 실수인 게 두 개면 나머지는 허수로서 n-2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개면 n-1개가 허수가 된다는 거고 빵 개면 n개가 다 허수였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y는 a라는 요놈의 그래프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돼요. 그죠? 이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y는 xn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짝수일 때를 먼저 해볼게요. n이 짝수가 되면 우리가 뭐 y는 x제곱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y는 x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x 4제곱을 해도 이 폭이 좀 좁아지긴 하지만 x 4제곱, x 6제곱, x 8제곱 뭐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의 개형이. 그래서 y는 xn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A가 양수였다고 해볼게요. A가 양수면 y는 A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0이면은 뭐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게 이제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돼 있으면 음수일 때, 그때는 이제 교점이 안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교점 있죠, 이 교점.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이제 교점이 이제 두 개가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우리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 a 이렇게 생각을 하죠.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루트 a 이렇게 적죠. 근데 여기에 이제 2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2. 제곱에서 a가 되는 수 루트 a 를 2가 생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제곱이니까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니까 이 껍데기에다가 2 대신에 n을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얘가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부호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0으로 한 개 생기죠. 0.
여기 교점이 a가 0일 때는 교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죠. 그냥 0이죠, 0. 그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죠. 그러면 이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2개, 1개, 1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에 얘가 2개죠. 개수 찾는 문제 나옵니다. 개수 찾는 문제가 꼭 하나 나오니까 수능에는 사실 잘 안 나오죠. 내신에는 꼭 나오죠. 수능에 간혹 나오긴 한다. 근데 물론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수능에도 간혹 나오네요. 생각해보니까 수능에도 나오는 주제예요, 이거. 자, 여러분이 또 내신에서는 막 얘를 헷갈리게 돼요. 어떻게 내냐면 거듭제곱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듭제곱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n이 만약에 4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n이 4야. 그럼 짝수죠? 그리고 a가 16이야. 그러면 x의 4제곱이 16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쵸? 그러니까 그 16의 4제곱근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6의 4제곱근은 몇 개 있냐. 그 16의 4제곱근은 얘의 근을 말한다고 했죠. 얘의 근. 그러면 얘가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4개예요. 근은 4개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게 2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옆에다 얘를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얘를 같이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16의 4제곱근이라고 해볼게요. 16의 4제곱근은 원래는 4개입니다, 여러분. 16의 4제곱근은 4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몇 제곱근, 그러니까 뭐의 n제곱근 이러면 개수는 총 n개인 거야. 왜냐면 n차 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얘 중 실수인 것을 얘기해 볼게요. 실수인 것을 찾아라.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일단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까지가 4개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x 4제곱은 16 얘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근 중에서 실수를 찾아라. 그런 거야. 16의 4제곱근까지가 4제곱에서 16이 되는 수가 x 4제곱은 16의 근이 되고 그 중에 실수인 걸 찾으라고 하면 얘 수 중에서 실수, 이 근 중에서 실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y는 x 4제곱을 그리고 y는 16을 그리고 자, 그럼 정의에 의해서 자, 얘가 생겨 먹는 게 이거죠. 4제곱근 16이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은 말고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제곱에서 16이 되는 수는 일단 2가 있죠. 2를 4제곱하면 16이죠. 실제로 얘 교점의 x좌표가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2. 그리고 반대편에 부호만 바뀐 애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자,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2개인 거지 4제곱근은 총 4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2개니까 허수가 2개 있다는 뜻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홀수일 때도 해볼게요. 공간이 없네. 자, 홀수일 때도 해볼게요. 자, 홀수일 때는 이 y는 x n제곱의 이제 그래프가 여러분 아직 이제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직 모르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알고 계세요. 3차, 5차, 7차 다 마찬가지인데 다, 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n이 1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1일 때도 어차피 이제 얘가 이게 직선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수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다르지 않아요.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양수일 때, 얘네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상관없이 언제나 이 교점이 한 개죠.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죠. 그래서 얘는 홀수일 때는 홀수의 거듭제곱근은 언제나 실수가 한 개다. 그럼 나머지는 허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얘를 기호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것도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8의 세제곱근 이런 거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x 세제곱을 그리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세제곱이 이렇게 안 그려지죠? 어, x 세제곱이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죠. 그다음에 여기 y는 8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세제곱근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는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를 2로 알고 있죠. 2 이렇게 된 거죠. 그 나머지 두 개는 허수다. 실수인 건 하나고 허수인 건 두 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 y가 마이너스 8일 때를 한번 주목해 볼게요. y가 마이너스 8일 때. 자, 그러면 이때 이 교점이 여기도 한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값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근데 얘랑 지금 아까 있던 그 세제곱근 8이랑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대칭 관계에 있죠, 또. 가운데 y축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왼쪽으로 두 칸에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홀수 제곱근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를 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둘이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네. 자, 홀수 제곱근일 때는 홀수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뽑혀 나간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 즉, 아까 이제 위에 거에 잠깐 예제를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 y는 마이너스 16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마이너스 16에 4제곱근을 찾아라. 이런 거죠. 근데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실수인 게 없는 거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다 허수만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호로 나타내 보니까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이렇게 막 기호로 나타내고 싶겠죠. 그죠?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홀수처럼 얘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버리면 이렇게 되고, 아까 얘가 2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이 마이너스 2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앞으로 뽑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수도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또 생겨요. 자, 홀수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으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짝수일 때는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짝수일 때는 여기에 이 짝수 제곱근 안에, 아니, 이렇게 하자. 정리를. 자, 이렇게 홀수가 있고, 여기에, 음수가 있으면, 음수가 들어가면,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그냥. A를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A가 양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을 수 있다. 근데 짝수일 때는, 자, 짝수일 때 여기 마이너스 A가 들어갔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이런 숫자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숫자 자체가 정의되지 않아요. 다시 어떤 보기에서 요런 숫자가 써 있어. 그러면 그 보기 뭐 예를 들어 뭐 1번 뭐 얘는 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다. 뭐 맞는 거 같잖아. 얘가 그냥 허수인 거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다 이러면 맞는 거 같잖아요. 애초에 이 숫자는 정의되지 않은 수기 때문에 애초에 이 보기는 틀린 보기야. 그냥 없는 수야 이런 수는. 됐죠? 다시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없는 숫자기 때문에 보기에 이런 숫자가 있으면 그 보기 자체가 그냥 틀린 거야. 없는 숫자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짝수 제곱근에 음수 들어간 거 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있죠? 복소수가 있죠, 복소수. 우리 1학년 때 이제 복소수 i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 i는, 여러분, 그 i는 정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짝수의, 이제 마이너스 짝수 제곱근이 정의가 안 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데, 저기 이 짝수인 2, 그리고 a가 특별히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리고 얘를 2는 생략을 해서 안 쓰죠. 자, 이렇게 복수수 i라고 정의를 한 거죠. 얘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얘만 따로 정의를 해놓은 거야. 예외적으로 얘는 된다. 얘가 i다. 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이제 껍데기가 2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짝수가 여기 껍데기 달려있는 이 짝수가 4 이상의 짝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6 하셔서 얘가 4i라고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정의가 돼 있는 거야. 이런 숫자를 쓸 수 있는 거죠. 있는 숫자인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는 있는 숫자죠. 근데 여기에 2 이상의 짝수가 들어가면 애초에 정의가 안 되는 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 혹시 뭐 필기할 시간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여러분. 필기할 시간 필요하시면.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제 이런 계산들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조건이 이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A, B는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숫자예요. 그 마이너스 있는 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MN은 이제 껍데기에 들어있는 숫자들이죠. 껍데기. 지수에 있는 이런 숫자들. 그런 게 다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첫 번째, 어,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를 n제곱하면 A가 되겠느냐? 이런 건데, 애초에 이 정의 자체가, 애초에 이 정의 자체가 뭐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죠, 얘는. 애초에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n제곱하면 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이제 앞으로 할 계산에 아주 기초가 돼요. 얘 가지고 다 푸는 거야. 네, 아래 예제 보면, 자, 4제곱근 2다. 4제곱근 2. 4제곱을 했다. 4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어, 이 두 번째가 이제 결국 이제 이 m이, 자, 루트 안에서 있는 그 숫자의 지수가 요 밖으로 뽑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2번을 증명하는 아이디어로 3번, 4번, 뭐 5번, 6번을 다 증명을 할 거예요. 2번을 증명한 아이디어로.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여러분 아이디어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이과 가는 친구들이잖아요. 물론 문과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증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수학적 사실들을.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우변을 보세요, 우변. 우변을 보세요. 우변이 좌변과 같으려면, 좌변이 어떤 수냐면, 자, 좌변의 정의가 n제곱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숫자예요. 그치?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야. 이게 정의죠.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 자, 그게 우변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 우변을 읽을 때, 그러면 이 우변이 n제곱에서 a의 m제곱이 될까? 요게 이제 모든 증명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해볼게요. 네, 해보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자, 요 놈을 n제곱 했을 때, 자, 요 놈을 n제곱 했을 때 a m제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런데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얘네들이 곱하는 거죠. m 곱하기 n이 되죠.
그럼 우린 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n, m 이렇게 해도 어차피 n 곱하기 m이죠. 둘이 지수가 곱해지는 거죠.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숫자,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이게 n제곱근 a잖아요. 얘 정의가 n제곱 하면 a가 되는 숫자잖아. 얘가 n제곱하면 a가 됐잖아요. 이게 1번에 있는 거잖아. 이거 1번이잖아요. 그 얘가 a의 m제곱이 된 거죠. 그랬더니 아, 요 놈은 요렇게 생긴 놈은 아이고, n제곱을 했더니 a의 m제곱이 되는 수구나. 그래서 좌변이 성립한다는 거야. 우변과 좌변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자, 일단 이거 증명할 줄 아셔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m이, 자,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지수가 밖으로 뽑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공식인 거야. 자, 증명도 알아야 되고, 이 공식도 당연히 결과도 외우셔야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지수 3이 밖으로 뽑혀 나올 수 있고, 자, 아까 이 1번 얘가 이제 모든 계산의 기초가 된다 그랬죠? 자, 얘는 봐봐. 요 안에 있는 걸 보면 얘 정의가 세제곱에서 2가 되는 수라는 정의죠. 이 숫자 자체가. 이게 정의죠. 그래서 세제곱을 하면 2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좌변을 n제곱 하면 ab제곱이 될까? a 곱하기 b가 될까? 이거예요. 자, 이 녀석을 m제곱 해볼게요. n제곱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 n이 분배가 되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따로따로 n제곱 곱한 거와 같죠. 정의에 의해서 얘는 이 숫자는 n번 제곱에서 a가 되는 수죠.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얘는 n제곱에서 b가 되는 수죠. 됐네. 자, 그러면 이 숫자는 n제곱을 했더니 ab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n제곱에서 ab가 됐으니까 우변처럼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번에서 알아야 될 팩트는, 공식은 이 이제 껍데기가 같잖아요. 루트 위에 달려있는 이 숫자가 같다. 껍데기가 같으면 이 알맹이끼리 그냥 곱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끼리 그냥 곱해서 쓰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껍데기가 다르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껍데기가 다르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가 다르면 껍데기를 똑같이 맞춰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자연스러운 사고의 과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냥 이제 여기 3번 딱 나와가지고 껍데기가 같으면 안에 껍데기 계산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아, 그러면 껍데기가 다르면 계산이 불가능하네? 그럼 최대한 껍데기를 같게 만들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구나. 껍데기를 같게 못 만드는 상황이면 계산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예제. 보니까 이거 껍데기가 둘 다 4예요. 껍데기가 둘 다 4니까 껍데기 그대로 쓰시고, 알맹이끼리 28에 16. 그랬더니 16은 2의 4제곱이고, 또 아까 2번 공식에 의해서 이 4제곱이 밖으로 딸려 나갈 수 있고, 이 가로 안에 이 숫자가 4제곱에서 2가 되는 수니까 4제곱을 했으니, 4제곱을 했으니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여기에
n제곱을 했다. 그럼 n이 분모분자 각각의 분배가 되고 분모가 이제 n번 제곱에서 b가 되는 수, 분자가 n번 제곱에서 a가 되는 수. b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이 수는 n제곱해서 b분의 a가 되는 수죠. 그래서 우변처럼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바로 갈게요. 문제. 자, 얘도 이제 결과를 이제 외우시면 공식은 이제 껍데기 같으면 안에 것끼리 나누면 된다,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껍데기 같으니까 이제 3제곱근, 세제곱근, 그 안에 것끼리 계산하니까 27이네요. 80을 나누기 3 하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고, 그럼 세제곱이 밖으로 딸려 나가고, 세제곱에서 3이 되는 숫자니까 답은 3이다. 그 다음에 6번을 먼저 할게요. 이 6번을 먼저 증명을 해야 5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6번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얘는 m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여기다가 mn제곱을 해봅시다. 자, mn제곱을 할게요. 그랬더니 네, m제곱이랑 n제곱 이렇게 두 개를 뜯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 어차피 곱하니까 이제 mn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자, 요 놈이 봐봐. 자, 이 전체 수를 m제곱하면 요 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수의 정의가 요 수의 정의가 m제곱을 했을 때 얘가 나오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m제곱을 했으니 이 결과가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정의에 의해서. 그다음에 n제곱이 있고 얘는 또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죠. 그 결과가 a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변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좌변을 우변처럼. 자, 여기서 나오는 팩트는 껍데기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둘이를 곱해서 여기다가 껍데기를 하나로 쓰면 된다. 이런 겁니다. 예제를 보면 여긴 껍데기 2고 2가 생략돼 있는 거죠. 없으면 2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3이 있죠. 그래서 2랑 4랑 곱하면 2랑 3이랑 곱하면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4는 2의 6제곱이죠. 그러면 또 6이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6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자, 그 다음에 5번째 걸로 갈게요, 이제. 자, 이 좌변의 숫자가 요 숫자가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는 n제곱 했을 때 a의 m제곱이 됐다 이런 거죠.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 n제곱에서 a의 m제곱이 될까를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럼 여기다가 n제곱을 해볼게요. 자, 얘는 방금 6번에서 했던 것을 이용을 하셔서 껍데기를 두 개로 쪼갤 거예요. n이랑 k로. nk가 곱해져 있는 거를 n이랑 k로 쪼갤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n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가로 안에 들은 요 숫자가 n제곱을 했을 때 요 놈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n제곱을 했으니까 얘가 요런 애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지수 측에서 mk를 이렇게 뜯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지수를 밖으로 뽑을 수 있다 그랬죠. 밖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k제곱을 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니까 k제곱을 쓰니까 a의 m제곱이 된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는 n제곱해서 a의 m제곱 얘가 되는 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공식 팩트는 여기 nk가 있고 mk가 있을 때 서로 약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 2로 약분이 되네요. 3이고 얘가 2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를 계산하시려고 했더니 껍데기가 같네요. 껍데기가 같으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다시 세제곱이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얘가 4가 된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거 이제 필기한 건 최대한 보지 말고 혼자 다시 처음부터 다 증명해보세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한번 하고 나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 일단 50분이 넘었네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